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스윙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 되겠는데요.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의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1월 2일 새해 첫날 주가 흐름은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본질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머크사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 혹은 매각에 대한 이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1월 2일에 시장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흐름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수급이 좀 쏠렸어요. 그러면서 알테오젠은 기관 매도세가 좀 나오고 다소 하락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지선은 지켰고 앞으로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대장주로서 더욱더 존재감이 눈에 띌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9만원대의 지지를 강력하게 보면서 언제든지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면은 이후에는 오히려 폭발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머크사가 이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키투르다 제형을 이제 피하 주사로 좀 바꿔야 되는 이슈가 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올려드린 영상 있으니까 이 영상들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알테오젠 이제 9만원대 돌파하고 지지 받으면은 그 이후 주가는 정말 편안히 갈 수 있다. 뭐 시가총액 크게는 10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조가 된다면은 주가는 이제 20만원 선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머크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응은 이 오늘도 지친 이 가격대 9만원대 부분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7%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이 하락이 오히려 좀 슬프기보다는 없으신 분들은 비중을 더 담으실 수도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월 2일 날 시장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흐름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좀 강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합병이 되면서 다 코스피 종목이 될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셀트리온과 합병이 되면서 넘어갈 예정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상반기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기로 한 HLB 역시도 금세 강한 매수를 좀 보였는데 이처럼 코스피로 가는 종목들에 대한 좀 수급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홀로 남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히려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코스피로 가는 종목들 포스코 DX는 작년 연말에 아주 큰 상승을 보였고 LNF도 그 이슈로 공장 착공과 함께 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즉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부 다 코스피로 떠나고 나면은 남는 기업은 이제 에코프로랑 알테오젠 정도 이 종목들이 코스닥을 책임지는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코스피로 이전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안정감이라든가 새로운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코스닥에도 누군가 남을 거고 누군가 남아있을 때 대장주는 필요하잖아요. 에코프로가 코스닥 대장주로서 정말 너무나 큰 급등을 보였는데 오히려 알테오젠에게는 이런 기업들이 다 나가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에 대해서 수급을 쏠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알테오젠 상승을 이끌었던 이 수급 같은 경우도 변함이 없습니다. 12월 21일 날 이제 급등을 만들었던 수급이 외국인의 400억 매수인데 그 이후에도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역시도 하락하는 날 오히려 더 사들이는 모습도 여기서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추세 변화는 계속해서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10만원 부근에서 혹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고 9만원대 지지 받으면 오히려 일부는 좀 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가능한 시기다. 오히려 단가를 좀 낮추는 대응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변함이 없어요. 뭐 계속되는 뭐 루머 때문에도 주가 감소 출렁이기도 했던 알테오젠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루머보다도 1월 2일 단기 수급 이슈 여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HLB 같은 경우에는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고 HLB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제약바이오 자체가 지금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제약바이오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2024년에 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알테오젠 역시 이런 단기 하락은 오히려 좀 짧은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9만 원 선을 이탈하거나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지지선을 아래에서 더 잡아볼 필요도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도 계속해서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있으면은 제가 계속해서 파악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걱정하시기보다는 영상 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대응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앞서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만 결국에는 머트사가 이제 키투르다라는 정말 대형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를 특허가 만료돼도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는 이 주사제의 그 변형이 필요하고 피하 주사로 변형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분이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이 언제든지 이제 매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게 본다면 오히려 인수합병을 통해서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 제가 볼 때는 사실 독점 기술 이전보다도 매각기 알테오젠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수급상의 이슈로 나오는 하락에 대한 불안보다는 계속되는 미래 가능성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알테오젠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지는 이슈들도 제가 좀 파악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